자, 그 다음에 오늘은 로그 함수를 일단 진도를 나갈 겁니다.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 했는데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함수만 지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 그 다음에 문제들도 뒤에 유형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거의 뭐 새로 한 번 더 듣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로그 함수 볼 건데, 자, 로그 함수는 일단 지수 함수를 우리가 먼저 보고 이제 따지거든요. 자, 지수 함수가 y는 ax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y는 ax 제곱. 근데 이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었냐면은 x의 범위가 얘가 실수 전체가 올 수 있었지, 실수 전체. 그에 따른 치역이죠, 치역. y 값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양수만 나올 수가 있었어. 애초에 이런 지수항 자체가 양수라고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그 x가 주어지면 그에 대응되는 y도 유일하게 하나씩 딱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지수함수 자체가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이거잖아. 그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무조건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받는 쪽에서 화살표를 여러 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받는 쪽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가 1대1 대응인데 지금 이 지수함수가 그러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역함수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에서 얘를 좀 변형을 해볼 거야. 그 우리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로그식으로 바꾸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를 로그식으로 변형하면 x는 로그 a의 y, x는 로그 a의 y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y와 x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신 결과가 y는 로그 a의 x로 볼 수 있다. 로그 a의 x.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함수를 우리가 a를 위치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a를 위치로 하는 로그 함수. 이렇게 이제 부를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두 함수가 무슨 관계냐. 우리 역함수인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이었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직전 시험 범위에서 했던 y는 x 대칭의 관계로 볼 겁니다. 자, 이런 관계로 보고, 자, 그래 따라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은 그 역함수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에서 있잖아. 여러 가지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 요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잖아. 그거를 그냥 그 xy를 바꿔주면은 그게 곧 로그 함수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 보시면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근데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에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으로 접어주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제 로그 함수거든요. 밑이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구별을 잘 하세요. 자, 이제 보면은 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x가 작아지면, 즉 왼쪽으로 갈수록 이게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x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겠죠? x는 0. 자, 생각해보면은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지수함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이런 모양인데 x축, y는 0이 점근선이었잖아. y는 0이. 그런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보니까 역함수 관계면은 xy를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y는 0에서 y 대신 x로 바꿔주니 새로운 로그 함수의 점근선 x는 0이 되겠죠. 당연히 xy가 바뀐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지수함수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다르게 그려지는 거 위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로그 함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정의역은 그 로그 함수가 이 변수 x가 진수에 들어가 있어, 진수에. 그러다 보니까 이 x가 진수다 보니까 그 진수의 조건, 우리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진수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어떻게 나오냐?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쓰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이게 양수 얘기하는 거니까 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입니다. 치역은 자, 그렇다면은 x가 어떤 양수가 들어가면은 그 y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뭐뭐가 있는지, 근데 그 y 값이 아까의 그래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아까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런 모양. 이게 모든 y값, 실수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 실수 전체를.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우리 이제 보시고. 자, 점근선은 방금 확인했듯이 y축의 점근선, x는 0이 점근선이었고요. x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그 그래프 아까 보시다시피 그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은 이게 올라가는 모양. x가 증가할 때 y도 올라가는 증가함수꼴입니다. 증가함수꼴.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 있으면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여기서 a가 밑인데, 자, 우리 로그는 진수가 1일 때 무조건 0이었어요. 1,0을 항상 지나는 겁니다. 밑에 관계없이 1,0을 항상 지나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라는 건데, 얘는 많아야 한 개가 되죠. 계속 증가만 한다든지 감소만 하는 모양이면은 1대1 함수 되겠죠. 자,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대칭인,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에 놓여있는 그 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얘네들이지. y는 ax랑 y는 로그 ax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밑이 기본적으로 같잖아. 밑이 기본적으로 같을 때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지수함수에서도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자, 로그함수도 그냥 x축, y축 평행이동을 해보는 거야. 평행이동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가 얘래요. 얘인데 정의역 확인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이제 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원래 x가 0보다 크다였는데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이번엔 x가 n보다 크다라고 이제 나오죠. x가 n보다 크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입니다. 치역은 이제 뭐냐면은 그 여기서 y 값의 범위 따지는 건데, 그 아까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모든 y 값이 다 커버가 돼. 근데 n만큼 평행 이동을 뭐 하든 말든 뭐 조금 위로 올리든 내리든 치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그 점근선은 원래 x는 0이었지만 m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는 x는 m으로 이동한 만큼 점근선을 써주면 되겠죠. 이동한 만큼을.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항상 지나는 점.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x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 진수에. 근데 아까 위에서 했듯이 진수 자체가 1이면 이 로그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진수가 1이 되는 x값을 발견해줘야 돼. 자, 진수가 1이 되려면은 x가 m 플러스 1이어야 되고 그때 이 y 값이 n이 나오게 되죠. m 플러스 1, n으로 잡으면 돼. 자, 그래서 뭐 평행이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평행이동을 했으면 평행이동한 만큼을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에 평행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치역은 변하지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그 평행이동한 요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 있잖아요, 이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 얘가 사실 진수니까 진수 조건이라 하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있잖아. 사실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은 정의역이 당연히 x가 m보다 크다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점근선도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그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진수가 0이 되는 x값, 이게 점근선일 거야. 이게 점근선. 될 수 없는 값을 점근선으로 가지겠죠? 될 수 없는 값을. 그래서 앞으로 로그 함수의 그 정의역, 이제 점근선 확인하실 때에는 정의역은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을 보시면,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 자, 로그 함수를 이제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만약에 해버리면 얘는 이제 y의 보호가 바뀌잖아요, y의 보호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는데 이렇게 또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2번은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야, 이제. 그럼 x의 보호가 바뀌겠죠? x의 보호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로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3번은 원점 대칭. x, y 다 바꾸는 거니까 다 바꿔주면 여기 마이너스 붙겠고 x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눈여겨봐야 될 거.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그 로그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 요거 좀 잘 신경 써야 돼. 얘랑 같은 식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는 사실 마이너스 1로 이해하면 우리 그 로그 생각해봐. 로그는 이 진수의 거듭제곱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넣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 뭐였었냐면은 얘는 역수 x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 로그 a의 x분의 1 또한 같은 식이야. 같은 식. 저 마이너스 1을 이제 진수 자리에, 제곱 자리에 넣었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표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 자, 요것도 한번 보실까? y는 자 로그 a의 b제곱에 c의 d제곱. 자, 요런 꼴을 한번 좀 볼게. 요런 꼴을 좀 보면은 그 밑과 진수의 동시에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얘네 다 앞으로 끄집어 내줄 수가 있어서 b분의 t 로그 a의 c.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은 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분의 1 로그 a의 x로 봐주면 이제 얘를 여기 밑의 거듭제곱에다가도 넣어볼 수가 있어야지. 밑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역수가 나오게 되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분의 1 y는 로그 a분의 1의 x. 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로그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저렇게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이 표현을 보더라도, 이 표현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기본 함수를 X축 대칭 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면은, 너네가 봐봐. 이거 보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니? 그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다시 얘가 되는 거고. 일단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초록색 표현을 봤을 때에도 변형해가지고 X축 대칭 된 거네? 라고 이제 아셔야 됩니다. X축 대칭. 그리고 4번. 자, 로그함수의 대소 관계. 그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다. 라고 했으니까 X가 클수록 그 함수값도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클수록 그 함수값도 크겠고, 이건 곧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X가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그리고 2번.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아까 이런 모양이었는데, 얘는 X가 증가하면 오히려 반대. 함수값이 작겠고,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X가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얘는 이제 그 로그 함수는 그 X가, 변수가 진수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결국 이제 밑이 정해져 있을 때 X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정확히는 진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로그 함수의 그 최대 값, 최소 값이 결정이 돼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이 지수 부분이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가 이 함수의 최대 최소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로그 함수도 아마 로그 A의 진수잖아, 진수. 결국 진수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가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나오는 결과였지. 물론 그것도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그 밑이 1보다 크면은 진수가 가장 작을 때가 최소고, 반대로 진수가 가장 클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것이었죠. 최대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0과 1 사이 범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수가 작을수록 반대로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진수가 가장 이제 클수록 최소값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이제 저 함수의 최대 최소. 자, 밑이 1보다 클 때, 봐봐, 밑이 1보다 클 때. 자, 이제 진수가 최대일 때 이 로그 A fx가 이제 뭐다?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자, 이게 진수잖아? 얘가 곧 진수잖아요, 진수. 얘네들이. 진수가 최대면은 그 함수값, 결과값도 최대이고, 진수가 작으면은 최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가 되는 거. 자, 2번은 이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진수가 최대면 오히려 최소가 나오고요. 진수가 최소면 이 값이 최대가 나와야 됩니다, 최대가. 최대로 나와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를. 저번 지수함수랑 거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그려보시고 정의역, 추역, 점근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1번은, 자, 먼저 그리기 전에 이 로그 함수가 이제 어떤 함수를 이동해서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보면은, y는 로그 2x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y는 로그 2x.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함수 모양은 이런 우상향하는 모양이겠지. 우상향 모양.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같이 넣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수함수의 모양인지 로그함수의 모양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모양으로 그리겠는데, 이 모양으로. 자, 봐봐. 자, 이 모양인데 파악해 볼 것. 점근선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점근선. 왜냐면 우리 그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했었는데, 그 유리함수에서도 점근선 파악하는 게 중요했으니, 여기서도 점근선 파악해보면
얘가 몇이야?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1.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진수가 0이 되는 x값, x는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 가지면서 얘를 기준으로 저 오른쪽 위로 그려야 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다가. 근데 그림 그릴 때 항상 y절편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y절편. y절편은 이제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x가 0일 때 y값이야. 0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2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이제 이 점을 진하게 우상향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우상향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정의역, 취역, 점근선 써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점근선을 먼저 파악해서 점근선 먼저 써볼게요. 점근선. 자, 그 로감수의 점근선은 그 진수가 0이 되는 거. 자, 진수가 0이 되는 게 아까 마 1이었죠. x는 마 1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정의역은 진수 조건. 그러니까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에서부터 진수 조건이, 정의역이 나옵니다. x 플러스 1이 진수니까 제가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뭐 혹은 생겨 먹은 그래프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방향 자체가 점근선보다 오른쪽으로 나아가니 x가 더 큰 쪽으로 부등호 벌어줘야죠. x 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취역입니다. 취역. 자, 취역은 지금 그 y값. 항상 로그 함수는 취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일단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y는 로그 2분의 1에 x-2에 플러스 3. 자, 저것도 그래프 이제 그려볼 건데, 쟤도 어떤 함수를 이제 이동하는 건지 봅시다.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밑이. 그러니까 얘는 모티브가 되는 함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식 보면은. 그러니까 y는 로그 2분의 1 x, 얘 그래프 생각해봐. 얘는 아까 어떤 그림이었냐?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 우하향하는 그림이야. 전체적으로 저런 개형으로 그릴 건데, 자, 점근선 파악해봐. 점근선. 자, 진수가 0 되는 거. x 빼기 2가 0이면은 x는 2가 점근선이죠. x는 2. 그리고 점근선 잡고. 이걸 토대로 정의역, 취역, 점근선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양은 이제 저렇게 우향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니까 이거는 y절편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위에 1번은 y축이랑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해. 근데 얘는 y축을 안 지나지 않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의역, 취역, 점근선 해보시면 정의역, 취역, 점근선. 확인을 해보시면 얘를 그러면은 점근선부터 잡읍시다. 점근선은 이제 뭡니까 이거 지금? x는 2. 그 다음에 정의역. 정의역은 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다고 했죠. x 빼기 2가 양수.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취역. 취역은 이제 늘 얘기했던 대로 실수 전체의 집합. 그 지수함수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지수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니 얘는 반대로 취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로그 4에 2 빼기 x로 되어 있네. 2 빼기 x. 그러니까 x의 부호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 x의 부호가. 그래서 y는 로그 4에 마이너스 x. 자, 저러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평행 이동이 된 거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 함수 개형을 알아야 돼.
저 로그 4의 마이너스 x. 그럼 요것도 만약에 바로 안 떠오른다면은, 그러면 천천히 해보자. 얘도 이제 결국에 이거 아니야. y는 로그 4의 x인데, 얘를 지금 x의 보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y축 대칭 된 거네? 라고 볼 수가 있잖아. y축 대칭. 그럼 가장 이 함수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 함수. 이 함수가 원래 이건데. 그거를 y축 대칭 해주면은 왼쪽 위로 향하지 않겠니, 이제? 왼쪽 위로? 왼쪽 위로 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왼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죠. 왼쪽 위로. 왼쪽 위로 향할 것이고. 자, 점근선 잡아보면은, 자, 2 빼기 x가 진수. 진수가 0이 되려면 x가 2입니다, 2.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고, 왼쪽 위로 향하게 그리는데,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보통 점근선을 지나가지가 않잖아요. 뚫고 가지 않죠?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그렇고, 뚫고 가지 않지? 아니, 왼쪽 위로 향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뚫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근선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 위로 향하게 그려야 되겠죠. 왼쪽 위로 향하게. 그럼 얘는 y절편 중요하지 않네? y축이랑 만나는 위치. 그래서 x에 0 넣어봐야 돼. 그 0 넣어봐. 0 들어가면은 이게 몇이야 이거? 로그 4의 2.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이네. 로그 4의 2 빼기 2분의 1. 그럼 로그 4의 2분의 1이 몇입니까? 로그 4의 2분의 1이? 일단 4가 2의 제곱인 거 아니까 2의 제곱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분모로 1. 그래서 이제 빼주면은 0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원점 지나는 거야. 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왼쪽 좌상향 그래프고, 그럼 정의역, 치역, 점근선 확인해 봅시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을 좀 해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점근선부터 x는 2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정의역은 그 진수 조건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정의역 확인하는 방법은 근데 뭐 다양해. 진수 조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정의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니, 점근선보다 왼쪽으로 나아가잖아. 그럼 2보다 작아지겠죠. 왼쪽으로 나아가니까. 그럼 x가 2보다 작다? 로 쓰시고.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쓰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을 일단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자, y는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x 빼기 1.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봐봐. 얘는 y는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이제 이동을 해준 것인데, 애초에 이 그래프도, 이것도 그 로그 3분의 1의 x 있잖아. y는 로그 3분의 1 x. 얘를 이제 x의 보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y축 대칭. 그러면 이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 생각해보면은 이 모양이거든. 우하향이었어. y축 기준. 걔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주니까 좌하향으로 가겠지. 좌하향으로. 좌하향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좌하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그림을 그립시다. 좌하향으로 이제. 자, 점근선도 파악을 해보시면, 자, 진수 조건. 지금 여기가 이제 진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 위로 향하게 그리는 거지. y축 만날 일 없으니까 y절편 확인할 일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 그림 그려주시고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확인해 봅시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얘는 확인해 보시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정의역. 자,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해서 나오겠죠? 물론 그래프에서 점근선 왼쪽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다, 잠깐만. 모양이, 왼쪽이니까, 반대로 했네?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죠? 다시 반대로. 요게, 저게 아니라, 요게 맞습니다, 요게. 요걸로 바꿀게요, 요걸로. 저 오른쪽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요걸로 그림 그려주시는 거죠, 요걸로. 저걸로 좀 다시 추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개형이, 얘도 4가지가 있잖아요, 얘도 4가지가. 4가지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4가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구별을 잘해야 돼, 구별을. 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 함수를 생각하고 걔를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구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냐. 1번, 4번은 증가하는 모양이잖아요. 1번, 4번은. 2번, 3번은 전체적으로 우하향, 감소하는 그림인 거잖아. 감소하는 그림. 자,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요거를. 1, 2, 3, 4번에서 요거 보면은. 자, 요거를 봅시다. 결국에는 이거야. 결국에는 좀 이렇게 특징을 좀 얘도 뽑아봐. 특징을. 특징을 좀 뽑아보시면 3, 4번처럼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있잖아요. 3, 4번처럼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3, 4번처럼 점근선보다 왼쪽으로 그려지죠. 지금. 점근선보다 왼쪽으로. X의 부호가 마이너스니 점근선보다 왼쪽에 그려지고, 그럼 나머지 이제 1, 2번은 X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을. 요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의 개수를 먼저 보면은 사실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Y축 대칭이 됐으니까 왼쪽으로 향하는 거일 텐데 3, 4번처럼 정문선 왼쪽은 이제 X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X의 부호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그 지수함수 할 때 내가 뭐 마이너스의 개수를 보고 증가인지 감소한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있었는데 마이너스의 개수 보고 사실 2번은 생각해 보시면은 2번을 이렇게 변형해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모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 이렇게.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 이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이 함수를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함수가 얘잖아요. y는 로그 2의 x인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x축 대칭을 해가지고 y의 부호가 바뀐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양이 아까 이거였죠. 아까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럼 얘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그걸로 모양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제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게 뭐 변형을 해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여기가 좀 헷갈리니까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얘는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아까 요거 그림을 안 그리고 넘어갔었는데, 지수함수 할 때 여기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도 한번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대칭이동 옆부분에 요거 그림 하나만 좀 그립시다. 그림 하나. 지수함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좀 그려볼게요. 지수함수 했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 잡아볼게. 잡아보면은 그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이제 우상향 요런 가장 베이스가 되는 y는 로그 ax죠. y는 로그 a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한 걸 그려봅시다. x축 대칭은 이제 요 x축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y는 마이너스 로그 ax의 그래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흰색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니까 이제 왼쪽 위로 이렇게 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얘가 이제 y는 뭡니까? 그 y축 대칭에 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로그 a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2를 다 시행한 거죠. x, y 다 대칭한 거니까 우선 y축 대칭 해 놓은 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해볼게.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지.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자, 이동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보면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로그 함수가 얘였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y는 로그 ax였습니다. 로그 ax. 로그 ax고 얘를 이제 x축 대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위아래를 이제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y는 자, x축 대칭에 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을 해주면은 흰색을 y축 대칭으로 접어줬을 때 이렇게 나오네. 얘를 이제 y축 대칭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까지 해보면 방금 y축 대칭을 해놓은 거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놓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가 이제 접어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잘 해보셔야 되고 지수함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수함수랑. 그래서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외워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 가장 기본적인 로그함수 흰색. 일단 흰색은 일단 외우는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겠지. 로그함수 흰색. 여기 로그함수 흰색. 이거는 일단은 좀 알아두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을 지금 이제 했고 11번 이걸 좀 보면은 자,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확실하게 내용 숙지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자, 1번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냐 요거는 맞는 설명이었죠. 앞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0,2를 지나느냐 그 로그함수에 애초에 지금 0을 대입할 수가 없죠.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2번은 3번 점근선이 y는 0이냐 그 로그함수가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y축은 x는 0입니다. x는 0이고 그 다음에 4번 그 x2가 더 클 때 함수값이 반대냐 이거 감소함수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얘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 얘를 y는 x 대칭을 한 관계이냐라는 건데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y는 x 대칭 관계가 되려면 아까 밑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밑이 얘랑 y는 x 대칭인 거는 밑이 2분의 1인 이 함수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y는 x 대칭 관계 이 둘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1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자, 근데 약간 언뜻 보면은 뭐 쉬워 보이는데 은근 헷갈려, 저게. 은근 헷갈리니까 뭐 부등호 이거 양쪽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막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 x는 y는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 집중해서 그냥 잘 풀면은 틀릴 수가 없죠. 자, 필수제 12번.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12번은 함수,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는 게 밑이 지금 생략이 돼 있으니까 아, 얘는 밑이 10인 로그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 밑이 10이구나. 쟤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물어보고 있어.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건, 어떤 이동을 허용하느냐라는 걸 잘 봐야 돼. 어떤 이동을 허용하는지. 이거 우리 저번 직전 시험 범위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에도 저게 있었어. 무리함수 할 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거를 물어보는 유형이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허용을 하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이거 근데 주의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줘야 될 거. 자, 기억 보면은,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은, 기억이 만들어지니? 기억이? 기억 보시면은 지금 원래 y는 로그 x였는데, 갑자기 로그 2x 플러스 1로 바뀌어있어. 2x 플러스 1. 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만들어지니까 저거? 대칭이동은 약간 부호가 바뀌는 건데, 아니면 역수가 된다든지. 근데 얘는 x가 갑자기 2배가 됐잖아. 이게 대칭이동은 절대 아니고, x가 2배가 된 게 이게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지니 이게? 평행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거는. 기억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로그 2x 플러스 1이잖아.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x의 개수 2로 묶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로그 2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이는데, 형태를 보니 진수가 곱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수끼리의 곱셈,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좀 분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2분의 1로 분리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것이냐, y는 로그 x 있잖아. 얘를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축으로 로그 2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맞는 거야, 기억에. 이게 언뜻 보면은, x의 개수가 2배가 됐는데? 이거 평행이동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됩니다. 주의해줘야 돼. 자, 지수함수랑도 좀 구별해서 볼 부분, 지수함수. 지수함수에서 봐봐. 지수함수에서 y는 2x제곱이 있잖아. 얘는 만약에 x가 만약에 2배가 됐다고 해봐. 이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로그 함수는 지금 보니까 어때?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함수는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자, y는 로그 2분의 1 x죠? y는 로그 2분의 1 x.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이 여기 곱해져 있죠? 2분의 1의 x. 얘는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덧셈으로 찢어봐. 찢어보시면은 y는, 로그 2분의 1에 로그 x로 이렇게 찢어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찢어주는 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나? y는 로그 x라는 함수를 어떻게 이동하는 거? 얘는 y축으로 로그 2분의 1만큼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로그 2분의 1만큼.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평행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야. 니은도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y는 2로그 x 마이너스 1이야. 2로그 x 마이너스 1. 자, 로그 앞에 2배가 돼 있거든. 로그 앞에. y는 2로그 x 마이너스 1. 2로그 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앞에 2배가 돼 있어, 로그 앞에. 로그 앞에 2배는, 대칭이동은 이제 보통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 2배는 대칭이동이랑 관련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지금,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보면은, x의 개수가 이렇게 2배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동을 해도 로그 앞에 2배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2를 이제 한번 넣어는 보자.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로그 x 제곱 나오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얘는 만들 수가 없어요. 2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디귿이. 2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2는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 리을이야, 리을. 리을은
y는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는 좀 할만할 것 같은데? x의 보호 바뀌었으니 대칭이동 된 것 같고,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된 것 같아요. 자, 얘도 천천히 해볼까? y는 로그 x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를 이제 그 x의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을 해줬을 때에는 x의 보호가 현재 이제 바뀌어있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평행이동을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만들어지죠. 얘가. 왜냐면 마이너스가 묶인 상태에서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 흰색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리을은 맞습니다. 그럼 답을 기억, 니은, 리을 5번으로 보시고. 자, 일단 필수예제 13번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이제 AE는 이 로가무주의 점이다. CE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돼 있지. 자, 일단은 그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라는 거는 애초에 그 X축, Y축 좌표 평면에 이제 나타내진 거잖아요. 보통 점이 있고, 그러면은 점들을 이용해서 뭐 좌표를 구하고, 아니면 뭐 직선이면 기울기를 구하고, 어떤 선분의 길이나 어떤 넓이, 이런 것들을 보통 확인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 좌표 평면 X축, Y축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떤 점의 좌표, 기울기, 길이, 넓이 이런 걸 따져. 자, 얘도 결국에는 뭐 점의 좌표나 뭐 길이 그런 거를 확인해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래. 아니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2면은 이걸 보고 애들이 A의 Y 좌표가 2라는 걸 못 찾아. 애들이 이거를 못 찾아.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가장 커. 애들이 거의 못 찾아 이거를 잘. 자, 만약 이걸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니까 y에 2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2는 로그 2의 x. 그래서 지수식으로 바꿔가지고 x가 4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애들이 a점을 못 찾는 경우가 진짜 많아. a점을 못 찾는 경우가.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잘하신 거고 이제. 그래서 A점의 좌표 찾았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인거를 이용해가지고 B의 좌표는 왼쪽으로 2 갔으니까 2,2가 될 거 아니에요. 2,2가. 그럼 B의 좌표가 2,2면은 점 2의 좌표는 이제 2, 어쪽으로 나와야 되겠지. 2, 어쪽으로.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가 지나니까 x에 2 넣어주니까 로그 2에 2, 1이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죠. 1. 그래서 C2의 길이가 곧 점 2의 y좌표니까 1. 답을 그러면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1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점의 좌표를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점의 좌표 써 나가 봐야 되겠죠. 점의 좌표. 자, 그 다음 14번. 자, 보시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역함수. 자, 이게 사실 수학은 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하에서 이제 직전 시험 범위 그 함수 단어가 됐잖아요. 뭐 1대1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걸 했잖아.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기 단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함수 fx는 로그함수인데 얘들아 요 표현 좀 익숙하니 얘들아? 요 표현? g 합성 f가 x라는 표현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합성에서 x, 항등함수라고 보는 거잖아, 우리가.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합성한 두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되겠죠? 역함수 관계.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역함수 관계인 거를 만약에 캐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구하는 값을 구해보자. 가장 베스트는 이거야. G13을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G13. 그럼 G13을 구하는 건 결국에 뭐랑 같냐면은, 이거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 뒤집어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근데 G의 역함수가 지금 F이기 때문에 F에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13이 나오니? 라는 걸 구하는 거라고. F에다 뭘 넣어야 13이니? 그럼 F 저기다가 넣어보자. 1 플러스 3 로그 2의 A가 13이야. 이거 만족하는 A 구하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A.
그럼 1 넘어가고 3 나눠주니까 로그 2의 a가 4 나오죠. 4. 그래서 2의 4제곱은 a 이렇게 지수식으로 바꿔가지고 16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16으로. 이 정도로 풀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 있죠. 요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역함수 관계인 건 알아. 근데 G13을 구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G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약간 G에 좀 꽂혀가지고 애들이 역함수를 막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얘를 역함수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역함수 구하는 연습도 해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쟤를 한번 역함수를 구해서도 한번 풀어는 볼게요. 한번 역함수 구해서. 자, 지금 자, y는 1 플러스 3 로그 2의 x라고 돼 있잖아. 자,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역함수 구하려면은 먼저 그 x는으로 좀 정리를 해 놓을게. x는. 근데 x가 여기 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조작해보자. 1을 넘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양변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 지수식으로 바꿔. 2의 요거 제곱은 x 이렇게 바꿔. 형태를 좀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x가 2의 3분의 y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xy를 바꿔주니 y는 2의 3분의 x-1이다 라고 역함수를 구해볼 수는 있어. 역함수를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3을 직접 넣어도 뭐 답은 나오죠. 13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4가 되니까 16이라는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제 16이라는 답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법도 이제 아셔야 되고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이거 넘겨가지고 지수식 바꿔주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15번 이제 지수함수 저번 시간에 했을 때랑 똑같아. 문제 유형 순서도 탐문제 빼고는 완벽하게 일치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복습 느낌도 좀 될 거야. 자, 보면은 요 세 수의 대소관계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대단원 명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저저번 시간까지는 지수로그 기본적인 거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뭔지. 그러니까 그 지수로그 단어는 중요한 게 비교를 해야 될 때 있잖아. 비교해야 될 때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A, B, C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A, B는 로그로 표현이 된 식인데 B는 로그로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B는.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은 일단 뭔가 통일을 시켜내야 된다고. 통일을. 그럼 뭘 통일시키냐. 자, 밑을 이제 3이나 얘도 이제 3의 제곱이니까 밑을 이제 3으로 한번 통일을 시켜보자고. 밑을 3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그냥 그대로 쓰자. 로그 3의 10은 그대로 쓰시는데 자, 내가 지금 밑을 몇으로 통일한다고? 3으로 통일하자고 했지. 그러면은 기억나시나? 로그가 아닌 수를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 자, 밑을 내가 3으로 잡을 거니까 밑을 쓰시고 그 밑을 하나 더 쓰시고 저 원래 수를 이렇게 쓰라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로그가 아닌 걸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봐. 로그 9의 80이야. 9가 3의 제곱이니까 얘들아. 9가 3의 제곱이니까 요거 되지 않나? 9 대신에 3의 제곱으로 보면은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 내주실 수가 있고 제곱을. 그 다음에 그럼 이 2분의 1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통째로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3의 80의 2분의 1처럼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 이 80의 2분의 1 제곱이라는 거는 루트 80이 되는 거죠. 루트 80. 루트 80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세 수. 얘네 세 개 비교해 주는 건데 밑이 다 통일이 됐으니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수끼리의 대소관계. 자, 잘 봐봐. 그럼 저 진수가 가장 큰 게 원래 수도 가장 클 거야, 쟤는 이제.
진수가 가장 작은 게 원래수도 작을 건데 주의할 점. 자,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 진수가 가장 큰 게 그 수도 가장 크다라는 건 밑의 범위를 따져야 돼. 밑이 1보다 커야 내가 말한 게 맞는 거야. 왜냐면은 밑이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근데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그 진수가 커야 이 값도 큰 거였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이 세 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가장 큰 게 곧 그 값도 가장 큰 거로 보라 이 얘기야. 그럼 뭘 주의해줘야 되냐면 문제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바꿔볼게. 뭐 로그 3분의 1의 10, 로그 3분의 1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루트 80. 만약에 이 세 개의 수를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된다면 밑이 1보다 작잖아요,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하향이었으니까 진수가 가장 큰 게 그 값이 가장 작은 거야.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이거는 지수함수도 그렇고 여기 로그 함수도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실수한단 말이야. 보통은 밑이 1보다 큰 게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약간 기준이 되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얘네 세 개 중에 뭐가 큰지 따져봐. 근데 이거 비교되니 이거? 10하고 3의 제곱하고 루트 80? 비교가 되십니까 이거? 사실 뭐 대략 몇 정도인지를 아니까 뭐 비교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직접 비교가 어려우면은 제곱을 한 번 더 해보면 돼. 제곱. 얘를 제곱해보고 얘도 제곱해보고 얘도 제곱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확실해.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가장 큰 놈이 얘가 이제 100이고 얘가 이제 81이고 얘가 80이니까 왼쪽부터 큰 게 되죠. 왼쪽부터. A, B, C 순서로 이제 클 것이니 A, B, C로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A, B, C로 쓰는 게.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로그를 다룰 때 좀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조금이나마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 줄게.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 로그 3의 루트 80을 예를 들어볼게.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지금 요거에서 내가 살짝 변형을 해볼게. 이거를 앞에 만들게. 이렇게. 이걸 만들어. 그런데 원래 분모가 이 밑의 거듭제곱, 분자가 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루트 8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지. 그지? 뭐 당연히 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거듭제곱 둘 다 끄집어내는데 그게 약분되니까 그냥 원래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조금 응용을 하잖아. 응용을 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여기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얘가 로그 9의 80이잖아. 여기서 얘가 얘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자, 이 원래식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과 진수를 동시에 거듭제곱을 해도 값이 달라지지가 않죠? 동시에 제곱해보던가? 아니면 동시에 뭐 3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5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동시에 2분의 1 제곱을 해도 되고 어차피 앞에서 이거 끄집어내면 약분 될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 계산하실 때 이제 이런 비교를 해야 될 때 밑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지?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밑과 진수를 동시에 거듭제곱을 해보는 식으로 변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를 내가 왜 알려드리냐면은, 자, 봐봐. 이것도 약간 요령이야, 요령. 자, 뭐냐면은, 자, 얘를 밑을 지금 3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루트가. 물론 우리가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지만은, 루트가 그래도 없는 게 낫잖아. 루트가 없는 게. 없는 게 낫죠? 그러면, 애초에 루트가 안 만들어지려면 얘를 밑을 내가 지금 푼 것처럼 3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밑을 9로 만드는 거야. 9로. 왜냐면은 얘는 밑을 내가 지금 9로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로그 9의 80.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자, 밑을 9로 만들려면은 이게 3을 제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동시에 제곱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값이야, 같은 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밑을 9로 만들고 싶으면은 9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요령. 뭐 좀 진짜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게 많이 쌓이면은 뭐 한두 개 가지고는 별 차이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쌓이면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야, 풀이 시간에. 이런 요령들을 좀 앞으로 나는 많이 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또, 우리 이제 1학년 다 끝났고, 내버려 시험 봤는데, 수학 시험 봤을 때, 솔직히 중학교는 시험이 막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무슨 과목이든 간에. 근데 고등수학 이제 내버려 시험 쳐보니까, 시험이 대체적으로 좀 남아돌진 않잖아. 빠듯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시험이 빠듯하시죠? 남아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시간 단축이. 뭐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 단축이 되려면 이제 만약에 지금 너네들 학교에서 시험이 만약에 좀 그냥 뭐 평이한 수준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너네 각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시간이 막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하려면은 사실 거의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떠오르고 바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는 돼야 사실은 시험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그만큼 이런 문제를 내가 접해봐야 그런 게 가능하겠죠.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접해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제 고2 넘어와서 수원을 하잖아요, 수원. 그러니까 수원이 이제 수능 시험 범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능 특강 막 이런 데서도 학교 시험이 나온다니까? 2학년 시험에 수특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 수특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이제 출제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 낼 수 있는 이 풀이 되게 넓어.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진짜 어디서. 내신틱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유형들을 좀 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 상용 로그 할 때 좀 기억나시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해가지고 뭐 소수점 아래 뭐 몇째짜리,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 그 다음에 뭐 최고 자리 숫자, 이런 유형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게 있었죠? 뭐가 조금 어려웠던 거? 그거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거 지엽적이어서 잘 나오진 않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고득점, 이제 뭐 1, 2등급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해봐야 되는 거야. 가리면 안 됩니다, 사실. 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다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대로. 16번을 또 봅시다. 16번을.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함수랑 똑같은데, 자, 1번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 나와 있어. y는 로그 x.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우리가 포커스로 둘 거는 지금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진수가 커야 최대, 진수가 작아야 최소야. 근데 이 문제는 진수가 곧 x잖아. 그러니까 그냥 x가 가장 큰 게 진수도 큰 거, x가 작은 게 진수도 작은 게 되겠는데 결국 x의 양끝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지 않을까? x의 양끝 범위에서. 진수가 1차니까 가능하지. 2번도 그렇고 이 3번도 그렇고 식은 살짝 다르지만 진수가 다 1차니까 저거를 함수로 보면은 1차 함수는 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양끝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무조건 양끝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온 거는 그냥 양끝 값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양끝 값. 자, 근데 이제 얘 1번은 자, 최대가 나오려면은 x가 가장 커야 되니까 x가 1000일 때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최저가 x가 가장 작을 때 100분의 1을 넣어주시면은 이거 계산 되나 이거? 자, 100분의 1이 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저렇게 두 개 써주시고,
2번도 좀 보시면 2번.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네. 보니까 이제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지. 반대로. 그럼 이번엔 x가 작아야 최대가 나오는 거야. x에 2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2 넣어주시면 몇이야 이거? y는 로그 2분의 1의 8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8 나오는데 자, 이거 다 2로 만들어 볼까? 2로 만들어 보시면 자,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면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을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반대로 최소값은 x가 가장 클 때 x에 이제 8을 넣어주시는 건데 8 넣어주시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로그 2분의 1에 몇이야? 4, 8에 32. 얘도 마찬가지로 그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고 끄집어내고 32는 2의 5제곱이었죠. 2의 5제곱.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최대값 마상, 최소값 마오 두 가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은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 마상부터 0이네. 자, 얘도 보시면 얘는 밑이 1보다 크지만 얘들아 진수가 이거 1차 함수가 감소하는 꼴의 함수인 거잖아. 감소하는 꼴의 함수. 그러니까 이거 x가 클 때 진수의 최소가 나오죠. 진수의 최소.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를 구하려면은 이 함수의 최대는 진수가 커야 최대인데 진수가 크려면 x가 작아야 돼. 그래서 x에다가 가장 작은 마3을 대입합니다. 마3을. 그럼 x에 마3 대입해 보시면 얘가 이제 로그 3의 9가 나올 거야. 로그 3의 9. 2가 나오게 되겠죠. 2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반대로 최소는 x가 가장 클 때니까 x가 0 들어가면 가장 크네. 0 들어가면은 얘가 몇이냐? 로그 3의 3 나오네. 로그 3의 3. 1이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1차식일 때에는 그냥 양끝값 대입하면 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곧.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제 17번. 자, 똑같은 꼴이 반복이 될 때 17번은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해주라는 문제죠. 자, 이게 수학에서는 거의 그 공통적으로 막 반복되는 게 나오면은 치환을 우리가 보통 해서 불어서 치환을 해서 딱 보면은 얘도 로그 2x가 반복되네? 로그 2x가 반복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딱 보면은 로그 2x를 치환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저거 치환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y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게. 로그 2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 제곱은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많이 좀 헷갈리는 게 이거 로그 2x 전체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건 아니야. 이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진수에 해당되는 거듭 제곱만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그럼 끄집어냈으면 이거 이제 치환해주면 되는 거야. 치환을. 로그 2x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근데 항상 그 수학에서는 치환을 할 때 있잖아. 그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t로 풀 거면 t의 범위를 구해놔야지. t의 범위를. 자, 보세요 이거. t의 범위 구할 때 x가 저 4분의 1과 4 사이 범위야. 근데 이 x가 지금 곧 진수. 즉 진수가 가장 클 때 작을 때가 얘가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곧 x가 가장 클 때 작을 때가 최대 최소이니 x에 4 넣고 x에 4분의 1 양끝값 넣어주면 최대 최소 나오죠. 4분의 1 들어가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2. 4 들어가면은 몇이냐? 2가 나오겠지?
t 범위를 저렇게 잡고 문제 푸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해서 문제 풀면 끝. 자, 그럼 치환을 해주셨으면 쟤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형태를 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네. 바로 할게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나올 거니까 자, t가 1일 때가 최소죠.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고요. 반대로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나오겠습니다. 최대값 몇이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몇입니까 이거? 0 나오나? 0 나오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만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마이너스 9. 5번으로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지수함수 했던 거 비슷해요. 똑같죠? 그 다음 이 문제. 지수함수 할 때에도 이제 경고를 했지만, 요런 거는 조심해줘야 된다고. 자, 지금까지는 x가 가장 클 때, 작을 때가 최대 최소네? 그런데 얘는 봐봐. 진수가 2차식이잖아, 2차식. 그러면 애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최대가 나오려면 x가 가장 작아야 되겠네? x에 3 넣으면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폐가방식 한다고. 진수가 최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진수의 최대 최소랑 x의 최대 최소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2차식 먼저 정리를 해보면 저얘 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이제 쓰시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대칭축이 2잖아.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범위 3과 7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잖아. 3과 7 사이의 범위 여기하고 여기. 자, 여기를 지금 따지는 것이죠. 여기를. 자, 그러면은 이 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해볼 수가 있는 게 자, 3 넣어주면 몇이야 이거? 3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자, 저 진수에 해당되는 값의 범위를 적을게. 진수 자체가 3부터 몇 가지의 값의 범위를 가지냐 7 넣어주시면 제가 27이 나오게 되거든. 27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할 때 자, 봐봐. y는 로그 3분의 1의 요 진수 있잖아. 진수. 자,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한 거야. 3하고 27의 값의 범위를 가진대.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최대가 나오려면은 진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수 자체가 3일 때 최대다. 3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 또 반대로.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은 진수가 가장 커야 되니, 진수가 27일 때 있죠? 27일 때. 진수가 이제 27일 때니까 이제 27 넣어주시면은 얘가 3의 세제곱, 이거 마이너스 1제곱 감안해서 y는 마이너스 3. 2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그냥 3 해주시고요. 그냥 3. 근데 2차 함수는 좀 조심해줘야 돼. 그 x의 최대 최소가 곧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이제 2차 함수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2차 함수는. 그래, 이제 마지막 문제 19번 보시면 자, 얘는 x가 1보다 클 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주라고 돼 있지. 자, 형태를 보면은 그 위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산술기하를 좀 이용해줘야 돼. 산술기하를. 그 지금 잘 보면 그 16을 2의 4제곱으로 보면은 그 4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4를 앞으로. 그 우리 로그 할 때도 공부했지만 지금
이게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는 거는 역수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수관계. 역수관계니까 바꿔놔볼까? 로그 2x 플러스 얘를 역수로 바꿔주면은 로그 2x분의 4. 그러면은 산술기하 했을 때 우리 약분되는 꼴 많이 봤는데 이거 약분되네.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근데 산술기하 쓰기 전에 이거 근데 무턱대고 산술기하 써도 되나? 산술기하의 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 그 a 플러스 b가 뭐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전제 조건 그 더하는 두수 a, b가 양수여야지 양수.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지금 얘네들을 더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근데 x가 1보다 크대. 이게 x가 1일 때가 이 값이 0이고 그럼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예요. 양수.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기본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 자, 이거 산술기하 가지고 써보면 2루트 약분 되겠지. 로그 2x 로그 2x 약분이 이제 되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루트 4가 2이니 얘는 4가 나오지. 4가 나오지. 그래서 최소값을 이제 4 해가지고 2번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데 2번으로 만약에 이 문제에서 x 그 최소가 나오도록 하는 x의 값까지 물어본다면 이게 산술기하는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최소가 나온다라고 했고 둘이 더해서 4니까 각각이 2여야 되겠지. 2. 각각이 2. 그럼 저 앞에 게 2가 되려면은 x가 몇? 4. 4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4일 때 이 식의 최소값 또한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4가. 여기까지 가야 되고 산술기하 주제도 사실 잘은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산술기하는 너네 잊을만 하면은 다 나올 거야. 이제 산술기하는. 그래서 까먹지 말고 계속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